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이번에 드디어 새 책이 나왔어요. 그동안 유튜브에서 해드린 이야기 좀 책으로 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정제된 문장으로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사파도 제가 직접 그렸어요. 남인숙의 어른 수업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삐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제게는 정말 가깝게 지낸 동네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출산을 한 이후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만나면 두세 시간 대화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도 반응이 없고 대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가 육아가 힘든가 보다 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먼저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서는 그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래 아기 엄마들과 같이 보면 나을까 싶어 권했더니 그것도 피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카페에서 그 언니가 다른 아기 엄마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고 귀신 보듯 놀랐어요. 눈인사만 하고 나와버렸는데 바로 전화 와서 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하듯 물어보더군요. 저는 오늘 몸이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말하고 끊었고요. 도대체 이 언니는 왜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거리를 두고 싶으면 확실히 두지 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제가 만나자고 하면 여러 핑계 대면서 피하니 말이에요. 저는 성격이 확실한 편이라 차라리 안 볼 거면 정리하고 안 보는 게 편한데요. 이렇게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싫습니다. 언니의 심리는 대체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이거 참 어쩌라는 건지 당황스러우시긴 할 텐데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가 손절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헷갈리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 행동의 이유를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출산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관계 양상이 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사실 그 친구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능성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기는 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사연자님이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 없어서 현재 딩크인 걸로 가정하고요. 아이가 생기면서 사연자님한테 뭔가 섭섭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출산이 본인한테는 일생일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선물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상상 이상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연자님이 친한 거에 비해서 너무 무심한 것 같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출산을 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 사이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친구분이 아이가 없는 사연자님하고 다른 아이 엄마들하고 같이 안 만나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육아하는 엄마들끼리 만나는 건 사실 공동육아에 가까워요. 그게 같이 논다고 하기에는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아이와 1대1로만 너무 많이 지내면 정신적으로 너무 고립되고 힘드니까 여럿이서 모여서 아이를 보면 좀 덜 힘들거든요. 한 명이 한 아이를 보는 것보다 3명이 3아이를 보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최소한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은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는 것보다는 일상에 가까운 만남을 딩크 친구하고의 만남하고 섞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애하고 같이 보는 거라고 해도 아이 없는 친구 초대해서 노는 거하고 달라요. 그건 저라도 그렇게 만남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육아 동지들은 육아 동지들이고 수다 떨고 싶은 친구는 따로 있죠. 저도 오래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이 동반해서 만나는 걸 싫어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저도 아이를 낳아서 둘 다 애가 생겼는데도 딱 잘라서 싫다고 했어요. 저는 둘 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 동반하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같이 볼 때는 애들 다 떼어놓고 둘이서만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때만 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애들하고 같이 보면 수다를 실컷 못 떨어서 싫다. 나는 대화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땐 그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직 초보 엄마라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서로 직업이 있고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주 가끔밖에 못 만나는 친한 친구인데 그때 애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 아깝죠. 몇 달 동안 쌓인 수다 실컷 풀어내야 하잖아요. 사연자님 경우는 근데 또 막상 대화하면 어색하고 대화가 끊어진다고 하시니까 뭐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손절할 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딱 손절하게 된 거 말고는요, 손절한 진짜 이유하고 손절당한 사람이 짐작하는 이유하고 일치할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그렇게 다르고 상황도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권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별로 이득이 되는 때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를 말해줘도 도대체 그게 왜 손절의 이유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너무 밥을 쩝쩝 소리내면서 먹어서 같이 식사하면 식욕이 떨어져. 그래서 너하고 밥 먹을 때 너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상대방이 거리 두기를 원하면서 말을 안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를 원하는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사연자님한테 뭔가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거리가 맞다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연자님이 하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려요. 저는 성격이 확실한 편이라 차라리 안 볼 거면 정리하고 안 보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이 부분이요. 어떻게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아예 안 보는 사람 이렇게 칼같이 나눌 수가 있겠어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게 관계의 본질인데요. 그리고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거래처에서 얼굴 딱 한 번 본 사람하고도 하거든요. 서로 뻔히 아는데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색하게 피해 다니는 상황이 훨씬 더 불편하죠. 어쩌면 사연자님이 상황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방도 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만나서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거리를 두세요. 저는 사연만 봐서는 상대방이 거리 두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는 딱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언니분이 연락을 피하거나 한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만나서 대화할 때 예전처럼 재밌지가 않고 자기 좋을 시간에만 보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이건 관심사가 달라져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출산, 육아 이런 거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남을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만나는 시간에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환대하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 한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맞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볼 거 한 달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볼 거 6개월에 한 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친구 관계는 다른 관계하고는 다른 점이 자발적인 관계라는 점이에요. 가족처럼 의무나 혈연으로 묶인 관계도 아니고 동료처럼 공동 이득을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 의지로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계 중 제일 느슨하긴 하지만 또 그래서 제일 정신적으로 휴식이 있는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와의 만남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관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시간은 되도록 줄이고 그 관계가 더 나아질 때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사연자님이 아이를 낳으시거나 아니면 상대방 아이가 커서 좀 자유로워지거나 하면 그때 가서 공통 관심사가 생겨서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하고 손절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딱 끊지 마시고 그 친구의 페이스와 내 페이스를 맞춰보세요. 마음이 어수선한데 초대한다고 다 응하지 마시고요. 가끔만 보시거나
언니 바쁜데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 맡길 때 되면 자주 보자.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끔 카톡으로만 안부 전하고 해도 친분 유지 정도는 되거든요. 세 번째, 회피 성향이라면 확실히 거리 두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상대방한테 환경 변화에 따라 모종의 이유가 좀 내면적 이유가 있을 테니 거리를 두고 사연자님 페이스대로 거리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그 언니분이 회피 성향이라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는 걸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수명이 다했다고 본인이 느껴도 그게 자기 책임이 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카페에서 사연자님하고는 안 만나주면서 다른 친구하고는 만나는 걸 들키고 그분이 엄청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사연자님 표정을 보고 이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계가 끝나면 이 좋은 관계가 끝나는 게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회피 성향 사람들은 이건 또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저자세로 나가면서 이전 관계로 일단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데 나쁜 사람이 돼서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멀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쉬워요. 왜냐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의견을 막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 잘 맞춰주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맞춰준다기보다는 그냥 선택을 상대한테 미루는 거거든요. 사연자님은 지금까지 그 언니분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든 대충 생각하고 선택은 미루고 자기 호불호는 거의 내세운 적이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만약 그런 분이었으면 이번 일도 회피 성향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쭉 멀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같이 있는 시간 잘 지냈고 인생의 한때를 웃으면서 지냈으면 된 거죠. 회피 성향인 사람하고 오래 상호작용을 하면요, 사람이 피폐해져요. 중요한 인생의 기점에서 자기 힘든 걸 자꾸 가까운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분이 회피 성향이라면 지금 대화할 때 자꾸 어긋난다는 것도 자기 힘든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시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나를 더 배려해 주지 않니? 지금 너하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우리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1인분을 하는 사람하고 함께해야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우린 대부분은요, 살다 보면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거기에 1인분 못하는 가족 하나쯤은 또 다 있어요. 이렇게 삶이 무거운데 거기에 곁에 있는 사람한테 다 짐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회피 성향인 사람들까지 함께 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여기서 회피 성향이라는 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다. 말 많은 친구 전화 지금은 안 받고 싶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진짜 심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나를 손절하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리게 거리 조절하는 사람들 대처법,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 봤어요. 꼭 사연자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적용해보고 요리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